자, 2024학년도 대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예비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자, 대학을 가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 그거를 전형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냐, 종합이냐, 논술이냐, 아니면 수능 전형이냐, 이런 여러 전형에 따라서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는 들어가는 점수도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준점이 되는 내신을 갖고 얘기하는데, 어느 대학은 예를 들면 내신 1.5등급이 하는 대학이더라. 그런데 내 내신이 1.5가 되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그 대학을 포기하겠죠. 대학만 포기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신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교과로만 뽑는 전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류를 보는 전형이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논술이라는 시험을 보는 전형도 있기 때문에 그 전형에 따라서 내신의 점수가 정말 다양하게 적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몇 등급은 어느 대학 간다더라 이 얘기만 듣고 그 점수에 미치지 못하니, 점수가 미치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해서 점수를 끌어올리면 되는데, 보통 3학년 정도 지나면 또 학교에서 2년 동안 생활했다고 해서 또 어설프게 또 입시대에 안다고 해서 내 내신으로는 절대 저 대학을 할 수 없어. 고로 나는 다른 방법을 취할 거야. 그 대부분의 다른 방법은 흔히 말하는 수능 대박, 정시파가 될 개연성이 있는데, 항상 말씀하지만 수능이 잘 나오면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점수가 그렇게 확 오르지도 않고 또 그만큼 점수가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알고 있는 그 내신의 그 대학들이 맞는지, 또 그렇게밖에 방법이 없는 건지 한번 우리가 이 시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숫자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 텐데요. 2024학년도 우리 고3들이 마주할 이 수시와 정시의 모집 인원이 27만 2천 명, 7만 2천 명, 합이 34만 4천 명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전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시 인원이 훨씬 높습니다. 많습니다. 79%, 역대 최고 수시가 높아요. 고로 수시로 대학 가는 게 맞다라고 단순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 지방에 뽑는 모집 인원이 정시가 더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수시로 대학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기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전형이라는 게 교과, 종합, 논술, 수능, 뭐 실기는 수시에도 있고 정시도 있는데, 교과는 내신 기반으로,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기반으로, 논술은 논술 좀 잘 보면 되고요. 수능은 수능 잘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자, 내신 갖고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 전형, 물론 이게 최저가 있냐 없냐, 또 면접을 보냐 안 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자,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무려 44.8%, 제일 많지요. 종합은 23%, 수능은 19%, 이렇게 놓고 보면 1등, 2등, 3등이 되죠. 이대 놓고 보면 내신이 높으면 좋은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눠보면, 자, 수도권은 수시에서 64% 뽑고 정시에서 35% 뽑아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79대 21이었지만 수도권은 64 대 35라는 거. 그럼 비수도권은 당연히 수시가 88이고 정시가 11입니다. 제가 이번에 2023학년도 입시의 정시를 봤을 때 지방에 있는 대학의 모집인을 봤는데 한 명, 두 명밖에 모집인이 되지 않아요. 물론 수시에서 2월 될 인원까지 합하면 인원이 더 많아지겠지만, 이게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숫자가 5명 미만인 대학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방에서는, 지방대에서는 정시에서 인원 충당이 안 될 걸 미리 예상했기 때문에 거의 90% 가까이를 수시에서 뽑는다. 고로 생각보다 지방에 있는 대학 가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수시에서 어렵지 않은데,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지방에 있는 대학 간다, 그렇게만 접근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런 비율이라는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봤을 때 교과와 종합을 놓고 보면, 자, 수도권도 서울이냐 인천이냐 경기냐에 다를 수 있고, 서울 중에서도 흔히 말하는 상위 15개 대학이냐 20개 대학이냐, 나름대로 네임밸류가 있는 대학이냐 아니면 말 그대로 위치만 서울에 있는 거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에서 교과를 뽑는 퍼센테이지가 20%, 종합이 29.5%, 그다음에 수능이 33.7%.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신 기반으로 하는 교과가 가장 많은 건 맞았지만, 서울 수도권 지역은 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면, 수도권 대학 가려면 수능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게 맞아요. 이 숫자만 놓고 보면. 두 번째는 종합이고 세 번째는 교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서울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주구장창 내신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논리만 놓고 보면 주구장창 수능 공부만 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기회가 많을 수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점수가 그만큼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수능에서 재수생들, 내수생들의 비율이 30%가 넘게 응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 점수는 아직 뭐 정확하게 분석이 되지 않았지만 거의 대부분 재수생 N생들이 차지했다고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맘 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는 재학생들이 이룰 수 있는 특권이기 때문에 내신 기반으로는 교과와 종합전형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관심을 가져보고, 여기서 안 되면 수능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과도 내신도 잘 관리하고 서류도 잘 관리하고 수능도 잘 관리하면 여러 번의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생님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선택과 집중을 너무 빨리 하면, 그러니까 과목에 대한 선택과 집중도 있지만 전형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버리면, 자,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2.0이 전년도 등급 컷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2.0이에요. 그 대학은 2.0인데 내 내신이 2.5가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그러면 2.0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일 수 있는데, 2년간 공부해 봤더니 내 내신이 2.0이 될 방법은 없는 것 같아. 그럼 대학을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학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요. 나는 어차피 내신으로는 갈 수 없으니 내신 버리고 다른 거 찾는 겁니다. 대부분 찾는 것들이 이제 수능 대박을 노리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생각보다 이 논술이, 그래서 지금은 눈에 잘 안 들어오지만 이제 논술이 눈에 들어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 옳고 그름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과연 그 방법밖에 없는 걸까? 그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대학별로 이제 모집 전원 인원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대입정보 119, 우리 시행계획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교육청에서 만들었던 그 대입정보 119 내용을 그냥 그대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예를 들어 건대를 볼까요?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정시에서 수능의 수치를 놓고 보면, 여기 건대는 교과 342명, 종합 1115명, 논술 434명, 그 다음에 수능이 1411명입니다. 자, 정상적인 사고라면, 자, 건대를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맞아요. 수능 1411명 뽑는 걸 1순위로 주는 게 맞습니다. 숫자 놓고 봤을 때는. 2순위는 어딜까요? 자, 종합전형 1115명, 이 전형 종합전형으로, 그죠? KU 자기 추천이라고 하는 이 종합전형으로 건대를 가려고 노력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건대 가고자 희망하는 아이들은 주구장창 내신만 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대가 2023학년부터 서류도 보죠. 최저는 없어지고 서류를 보긴 하는데 어쨌건 다 무시하고 내신만 잘 봐서 건대를 가려고 그러면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모집 인원의 비율이 한 10% 가까이는 교과를 뽑아요. 내 내신이 확실히 좋으면 가도 되는데, 합리적으로 따지면 종합과 수능으로서 우리가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신 좀 부족하면 종합에서는 내신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모습도 봐서 서류적인 부분을 잘 해라.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부터 아이들한테 서류 관리해라. 특히나 우리 2024학년도는 학생부에서 대학에 보내지지 않는 자료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일단 자기소개서가 없어지고, 그리고 계속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봉사활동, 그 개인별 봉사활동도 없어지고, 자율동아리도 사라지고,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생기기 때문에 세특이 중요하다, 창체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종합으로 승부수를 걸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주구장창 내신만 공부한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 입장에서는 지금 겨울방학이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내신을 준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 시험은 4월이나 5월달 볼 테니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어 보이겠죠.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제대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은 다 이런 마음들입니다. 자, 국민대만 놓고 보더라도 교과 492명, 종합이 1342명, 그 다음에 정시에서 1180명 이렇게 뽑아요. 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아예 교과 전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기를 희망하는데 주구장창 내신 1.0만 만든다. 서울대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전형 자체가 없어요. 서울대는 100% 종합 전형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듣고 보면 서울에 있는 수시와 정시 인원을 봤더니 교과를 뽑는 인원이 11,000명, 종합이 24,000여 명, 논술 5,600명, 그 다음에 수능이 28,000명. 그래서 인서울 하려고 그러면 말 그대로 수능 공부 잘하는 게 맞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얘기를 그냥 주구장창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 아이들, 선배들 몇 년, 1년 선배, 2년 선배 한번 봤더니 수능으로 대박이 안 나요. 지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집단적으로 아무튼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수능 대박 나는 것보다
수시에서 대학 가는 게 더 우리한테는 최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고 있던 모든 공부를 다 때려치고 오로지 수능에만 오래 된다고 했을 때 되게 위험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수능을 잘 봐서 정시로 대학 가는 그 비율이 높은 고등학교들, 또 선배들도 그렇게 갔던 고등학교들은 수능 전형으로 잘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같은 예를 들면 홍익대를 가더라도 정시로 가느냐 수시로 가느냐, 수시 내에서도 교과로 가느냐 종합으로 가느냐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럼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가천대 이따 소개하겠지만 가천대는 교과로도 930여 명, 종합으로도 960명, 논술로도 900여 명 골고루죠. 그죠? 수능도 1452명. 자, 이런 경우 가천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교과로 뽑는 전형과 종합으로 뽑는 전형의 내신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교과도 하나만 있지 않아요. 교과에도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우수 전형이 따로 있습니다. 최저가 있는 전형이 있고 최저가 없는 전형,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면접을 안 보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그 전형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논술은 또 우리 인문 논술은 인문 논술대로 또 자연 논술은 자연 논술대로 있는데 이 가천대 같은 경우는 논술은 논술인데 되게 서술형 답을 쓰는 또 간단한 형태의 또 논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있고요. 강남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수도권에 있는 이 그 점수대 지원하는 점수 대비해서는 종합으로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강남대도 내신은 안 좋지만 종합적인 준비, 즉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에 관련된 활동들을 조금만 진지하게 해두면 내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강남대 같은 학교를 잘 갈 수 있다라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신이 안 좋으니까 난 수도권 다 포기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수도권들 보면 예를 들면 여기 한신대 같은 경우도 교과가 훨씬 높잖아요. 많잖아요. 그다음 종합은 별로 안 뽑고 그다음에 한세대 같은 경우는 학교 규모가 작긴 하지만 아예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경기권은 교과로 13,000여 명, 종합은 10,000명, 논술은 3,000여 명, 그다음에 수능은 12,000여 명. 그러니까 아까 서울은 수시에서 종합이 제일 많았고 전체로 봤을 때 정시가 수능 위주 전형이 제일 많았다면 경기도권, 수도권에서는 일단 교과, 내신 위주로 뽑는 전형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각 대학마다 지역마다 뽑는 전형 유형에 따라서 인원이 다르다. 참고해 주시고요.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는요,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전형인데 다 알잖아요. 전년도 점수가 나오면 대충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아요. 물론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 물론 2022학년도에는 건대가 최저는 있었습니다. 최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으나 그래도 예측 가능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쟁률이 높다라는 건 약간 꼼수를 좀 부리는 거죠. 최저만 맞추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연대 같은 경우는 최저는 없지만 5배수를 뽑은 다음에 그다음 면접 운영인데 그 면접이 재심 면접이 상당히 어렵고요. 이화여대는 교과에서 최저가 없고 면접을 보는데 오히려 종합에서 최저가 있고 한양대 같은 경우가 항상 얘기했죠.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한양대는 정말 깔끔한 대학입니다. 내가 내신 1.5등 만쪽이다. 한양대 정말 좋은 대학이죠. 그런데 이 한양대마저도 내신이 좋아야지 붙는데 경쟁률 무려 8대1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합전을 되게 많이 쓰는데 종합을 준비한다고 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는데 종합전이 이렇게 높아요. 나중에는 교과가 안 되면 종합을 너무 많이 쓰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이 유튜브 시작하면서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종합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안 쓸 것처럼 보이지만 다 써요. 아쉬우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천대를 들 텐데 제가 이 진학 스토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 처음 만들면서 했던 게 요 관련된 내용인데 가천대가 참 좋은 샘플이에요. 가천대는 아까 보셨지만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수능 전형이 거의 골고루 돼 있는데 교과도 학생부 우수자 전형이 있고 지역균형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은 최저학력이 있거든요. 최저학력이 인문은 2합 6, 자연은 2합 7인데 그런데 이 평균 등급이 2.63 등급이에요. 꽤 높죠. 등록자 평균이 2.63이기 때문에 아마 최초 합격자는 훨씬 높을 거예요. 과마다 좀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2등급 중후반대면 가천대 교과를 갈 수 있어요. 최저 맞추면서. 그런데 이건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또 지역균형 전형이 있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은 일단 학생부로 6배수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면접을 보는데 2단계에서 그 면접이 50%가 되는데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죠. 그런데 아까는 2.63등급이었는데 지금은 평균 등급이 3.65등급이에요. 이것도 등록자의 70%이기 때문에 아마 그 높은 점수.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본교 같은 경우도 우리 입시에서 가천대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만 놓고 보면 가천대 되게 수도권 좋은 대학인데 점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네?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꽤 높아요.
그런데 같은 교과 전형인데 어떤 건 2등급 중후반, 어떤 건 3등급 중후반이에요. 그죠? 우리가 학교 다 다녀서 아시겠지만 내신 1등급 차이가 무지하게 큽니다. 같은 교과인데 최저가 있냐 없냐, 면접을 보냐 안 보냐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3.0등급이라면 3등급이라면 당연히 학생 모의고사 전형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난 같은 데 포기할 거야가 아니라 차라리 면접을 제대로 준비해서 지역균형 전형으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1단계에서 4배수로 뽑고요. 물론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가 없어지니까 좀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4배수 뽑고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다른 대학 치고는 면접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종합전형 갖춘 바람개비 전형이 있는데 1단계 점수를 봤더니 대부분 2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등급 대 아이들이 갖춘 바람개비 전형을 써서 어느 정도 서류가 되고 면접이 되면 붙는 건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만 보여요. 6등급 가까운 애도 붙었네? 어떤 경우는 거의 7등급 때 애도 됐네라고 보지만 여기 보시면 1등급 중후반? 1등급 중반 아이들도 떨어졌네? 물론 떨어진 이유가 면접을 안 가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익명 그대로 내신은 좋은데 서류 준비가 안 돼서 떨어진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박난 케이스만 보이고 이런 경우는 못 보는 경우가 많은데 종합은 종합에 맞게끔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찌됐건 3등급 때 또는 4등급 초반대의 내신을 가지고 서류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아까 2등급 때 중반 갔던 그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학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신이 안 좋다고만 우리가 좌절할 게 아니라 서류로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3학년 학생들, 예비 3학년 학생 올라간 학생들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 그렇게 대충 할 겁니까? 수업 안 듣고 몰래 수능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수업 들어서 거기서 여러분들 세특 훌륭하게 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자, 일단 갖춰낸 논술은 논술 60에 교과 40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저 학력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 과목 중에서 하나가 3등급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뭐 여기서 내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총 15문제 시험을 보는데 인문 같은 경우는 국어가 9문제, 수학이 6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는 반대로 수학이 9문제, 국어가 6문제. 올해 2024학년도는 바뀌어서 10대 5 이렇게 바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15문제 중에서 한 평균 11문제 정도 맞으면 논술로 붙더라. 그런데 이 붙는 아이들 평균을 봤더니 대부분 3등급대 후반, 4등급 중반이에요. 아까 종합전형보다 더 뒤로 밀려있죠. 거꾸로 얘기하면 5등급도 가천대를 붙을 수가 있네? 1등급도 가천대를 떨어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5등급도 가천대 붙을 수 있네? 똑같은 대학의 동일한 학과를 어떤 전형을 쓰느냐에 따라서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3학년 본격적으로 지도하기 전에 1학년, 2학년 학생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기본 상수로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공부는 같이 가고 이 두 개뿐만 아니라 종합전형에는 준비,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뭐 대단하게 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고 학교 정말 열심히 다니고 학교에서 주어진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자꾸 선택과 집중합니다. 내신만 또는 수능만 아니면 서류만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3학년 때 원서 때 보면 교과에 조금 부족하면 종합전형을 쓰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종합이 안 되면 논술 가려고 그러고 논술도 안 되면 이제는 수능 대박을 노려서 하는데 결과는 참 참담하게 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신 관리 안 된 친구가 수능으로 대박 물론 날 수 있는데 몰라요. 저는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학교 내에서는. 그래서 일단 무조건 모든 기준을 내신으로만 잡지 마시고 물론 모든 기준을 내신으로 잡는 게 맞아요. 그게 측정 맞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안 되면 다른 전형들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올 3학년 1학기 동안 가져보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 드리려고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잘 참고하셔서 일단 지금 방학 동안에는 수능 공부, 여러분 부족했던 수능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절대 지금부터 선택과 집중하지 마시고 다 하세요. 다 하시고요. 그리고 계약을 하면 여러분들 수업에 충실하실 때 특히나 진로 선택 과목 놓치지 말고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